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봄 날씨도 참 좋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종합주가 지수도 22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훈훈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2600 넘고 단숨에 3000포인트 갈 줄 알았는데 지난 여름 가을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 초반에 지금 주가 지수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1월 이후 반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무언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에 대한 갈망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오늘은 뭐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대략 언제 정도는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지 한번 추정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생각해 보면요, 자, 2007년이니까 12년 전이죠. 12년 전 이후 지금까지 계속 2000포인트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넘어서야 이제 2000포인트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2007년 가을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넘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주저앉고 2009, 2010년에 다시 2000포인트 안에 들어왔지만 오랜 기간 횡보장으로 해서 2000포인트에서 턱걸이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 2018년에 2600포인트까지 가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증시 하락으로 지금 현재 2000포인트대 초반에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가 중요한 1000대 라인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1980년 초부터 해서 89년까지 9년여의 시간이 필요했고, 1000에서 2000이 넘어가는 데는 89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대략 한 1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3000 생각해보면 1000에서 2000 갈 때는 2배 주가지수가 오르는 거지만 2000에서 3000 가는 거는 50%만 상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쉬울 듯 하지만 또 1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지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3000포인트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3000 가기 위한 조건 하나는요, 일단은 현재 밸류에이션 증가 속도를 그대로 딸려간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걸린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시장 PBR 지수, 주당 순자산가치를 이제 시장 주당 순자산가치를 종합주가지수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PBR을 KRX 사이트에서 매일 통계치로 받아볼 수 있어요. 공개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하고 종합주가지수를 역산하면 가상의 시장 BP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시장 PBR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장 BPS는 매년 5에서 7%씩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 쌓이면은 유보하고, 유보되면서 그로 인해서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BPS도 꾸준히 상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증가 속도대로 보면요, 지금 현재 위치는 대략 한 2300포인트의 시장 BPS가 있습니다. 즉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 가면 시장 PBR 1 수준이기 때문에
저 레벨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치예요.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1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종합주가 지수 3000은 어려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 매년 시장 BPS가 5에서 7%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값인 5%라고 잡더라도요, 5년 정도 뒤에는 시장 BPS가 거의 3000, 예, 거의 3000포인트대에 이르게 됩니다. 즉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위치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억지로라도 시장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끌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대략 5년 정도 뒤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억지로라도 밸류에이션에 끌려서 3000포인트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 수치는 앞으로의 맥시멈 기간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것을 좀 더 빨리 도달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야 합니다. 자, 현재는 국민연금의 운용기금 중에서 18%만이 국내 주식이에요. 목표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제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로 콩콩콩 사줘야 되는데 제대로 사들이지 않으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17%로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하락할 때 아주 공격적으로 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저런 모습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요,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20%대였다가 18%대로 낮아지면서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적극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치인 18%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3000에 만약에 도달했다 그런다면 주식을 24조 원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누가? 국민연금이. 근데 국민연금만 매도하는 게 아니겠죠? 자산배분 전략을 취하는 다른 연기금들도 많이 매도를 할 것입니다. 24조 원이 매물로 나온다? 그럼 시장에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가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자산배분 전략 차원상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주식 매도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게 된다면, 목표치를 높인다면 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 평가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18%에서 20%로 높인다 한다면요, 지금 18% 목표치일 때 주가지수 3000 이른다면 24조 원 매도해야 되지만, 만약에 20%를 높인 상황이다 그러면 4년 후에 주가지수 3000포인트에 이르렀을 때는 1조 원 정도만 매도하면 되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8%에서 20%로 확대되게 된다면 3000포인트에 이르는 그 목표 기간은 1년 정도 단축돼서 4년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요, 이건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유인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주 우선 정책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디스카운트 요인들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가지고 대북 리스크도 있겠지만,
요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배구조 불투명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자, 보게 되면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결정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계열사랑 합병을 한다든가, 합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쪼개고 이런 장난질 많이 하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합종 연횡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대주주나 경영진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할 맛이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그룹사나 계열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 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요, 여타 굴지의 IT 기업들에 비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그룹 경영승계 과정에서 참 여러가지 합종 연횡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이런 이슈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한번 디고 나면 정말 한국은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지배구조하고 경영승계한다고 주주들을 아주 X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주 우선 정책이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이 더 깨끗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몇몇 기업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과 배임, 그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회사의 손실을 회사의 이익 그리고 회사의 자산으로 다시 돌려놓는다면, 아예 횡령과 배임이 없다면 그만큼 이익과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아지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되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섀도우 보팅 해가지고 난 그냥 투표 안 해, 그냥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비율대로 오케이 땡큐 이렇게만 했던 기관들이 본인들의 수탁자, 본인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저 회사 저렇게 주주총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반대합시다, 이런 거 강하게 피력한다면 주주 가치가 극대화 되겠죠. 그리고 올해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동하는 모습이 주주총회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있었죠. 그 부분 생각해보면 지금 겨우 시작입니다.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를 갖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어이구, 생각해보면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습니다.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옛날 노래처럼. 멀리 있어 보입니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 밸류에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쫓아가더라도 5년이면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그리고 조금 국내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그리고 주주 우선 정책, 그게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3000포인트를 향한 길은 조금 더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 2000년대 초중반처럼 어떤 이제 전 국민적인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펀드나 또는 투자 관련한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서포트 되게 된다면요, 종합주가지수 3000은 5년까지는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지수 2200포인트잖아요. 자, 3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은 예, 대략 36% 상승하면 됩니다. 36%. 예전 같으면 1년 만에도 갈 수 있던 길인데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뭐 적어도 지금 증시는 최소한 바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영상 봐주시고 구독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영상 매일같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성공 투자에 저의 영상이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면 위에 러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예, 제가 활동하는 카페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